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6월부터 시작하는 이것 모르면 무조건 손해봅니다. 6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전부 하나하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르면 아마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 댓글로 좀 여러 가지 응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고, 최근 들어 좀 격하게 좀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전부 다 무료로 저희가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6월부터 뭐가 시작됐냐라고 한다면 알래스카 LNG 출장단이 출국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가스공사 처장 등 7명으로 구성된 알래스카 출장단이 출국을 했고요. 목적은 당연히 이 알래스카 LNG를 이용해서 대미 관세 협상 패키지 중 하나로 얘기를 하려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해고 어디다가 짓고 어떻게 옮기고 눈으로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미 에너지부와 알래스카주 관계자 등과 함께 알래스카 북부의 프루드호 베이 가스전을 실제 방문을 하고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야, 그러니까 돈 좀 투자해. 이거를 얘기를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틀날에는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알래스카 주정부로부터 LNG와 태양광, 풍력, 여러 가지 에너지 사업을 여기서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가 출장했어요, 이거 얘기하려고 제가 설마 가져왔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전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였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미룬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 알래스카 LNG 이 출장, 그리고 알래스카 LNG 사업이 단순히 그냥 알래스카에서 LNG를 뽑아서 판매하려고 하는 사업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실질적인 목적이 뭐냐,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결론은 알래스카에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이 사업을 토대로 에너지, 당연히 LNG 만들어 가지고 팔면 좋죠. 근데 추가로 북극 시대의 패권을 잡으려는 장대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LNG를 개발해서 LNG를 만들어서 판매하자, 수출하자 이런 건데, 중장기적으로는 뭐냐면 북극 시대의 패권을 잡으려는 행동이다. 미국은 알래스카를 기반으로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 등 북극 시대의 패권을 잡으려는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뭔 소린지 잘 모르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무력으로라도 뺏고 싶다라고 말한 것도, 그럼 얘기한 대로 이 북극 항로, 북극해를 정복하기 위해서 또는 정복하고 싶은 마음에 하려는 행동이라는 거죠. 미국은 알래스카를 기반으로 군사안보 역량을 확대하고 에너지, 북극 패권을 잡으려는 전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LNG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장악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 하나 보고 가면서 얘기를 하겠는데, 북극 항로, 북극 패권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여기 중국이죠. 중국에서는 이제 유럽으로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원래 가던 대로 아래로 가는 겁니다. 쭉 내려가서 수에즈 운하를 뚫고 가는 방향이 있고요. 아니면은 반대로, 이 붉은색 라인입니다. 반대로 가는 길인데, 이게 이제 북극 항로입니다. 뒤로 쭉 빼서 러시아를 통과를 해서 쭉 뒤로 빼는 흐름인데, 실제로 그냥 대충 눈으로 보면은 뭐가 더 빠르냐 하면은 노란색이 좀 더 빨라 보여요. 근데 이게 48일이다 라고 하고요. 이 빨간색 라인이 27일에서 33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속도로 보나 이 실용도로 보나, 사실 여기를 지나가는 것보다 여길 지나가는 게 중국 입장에서도 속이 편하겠죠.
그래서 이게 북극 항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요 지역을 지금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알래스카 어디 있는데? 알래스카 여기 있죠. 예, 정확히 이 북극 항로, 이 배랑 해협을 지나는 이 지역에 알래스카가 있고요. 이 알래스카를 통해서 이 북극을 견제하려는 행위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왜? 뭐라고? 얼음밖에 더 있어? 여기 뭔데? 그냥 이거 길 가는 거 막으려 그러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상당히 깊은 앞으로의 전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북극 항로의 이 패권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이고, 아시아에서 유럽, 북미에서 유럽 어느 쪽으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북극 항로입니다. 당연하죠. 위에서 그냥 이렇게 쭉쭉쭉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래서 새 얼음 위에 실크로드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얼음 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뚫고 가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얼음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 등 극동에서 유럽으로 가는 항로의 경우 북동 항로 15,000km는 수에즈 운하 경로보다 훨씬 짧습니다. 길어 보이지만 한 5,000km 짧아요. 한국이나 아니면은 중국이나 이렇게 쏜다고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북극 항로로 가는 게 나쁘지가 않다라는 전략이죠.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건 거의 러시아를 안고 가다 보니까 러시아가 뭐 규제하거나 러시아가 좀 건드리면은 당연히 좀 문제가 생기겠죠. 거대한 얼음 땅은 군사 강국들이 이 지역을 거쳐 다른 대륙을 넘나들지 못하게 하는 전략적 완충지대 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여기다 얼음이에요. 얼음이다 보니까 이 얼음을 뚫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큼 쏘기 좋은 게 없죠. 러시아에서 미국 쏴버리고 중국에서 바로 돌아버리고 이렇게 싸우기 좋은 곳이 없어요. 근데 싸울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왜 얘기했던 대로 얼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뭐 뚫고 가다가 배 다 터지겠죠. 아니 뚫다가 뭐 다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실제로 이 북극의 경제력을 좀 따져보면은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북극권엔 전 세계 미개발, 그러니까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잠들어 있는 천연가스의 30%, 석유의 13%가 매장돼 있더라. 그래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맛있어 보이는 지역이지만 얼음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그냥 좀 평화구역으로 냅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바뀌었냐? 누가 이 평화를 깨버립니다. 누가 깨냐면 러시아가 깨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013년에 2020년까지 러시아 연방의 북극권 개발과 안보 전략이라고 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북극을 내가 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로 가보면은 그럴만도 하죠. 이게 싹 다 러시아인데요. 러시아가 뭐 북극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야 여기 내가 먹을게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왜? 원래는 이 전략적으로 평화구역이었는데 러시아가 먼저 발표를 한 거죠. 근데 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북극 빙하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얼음 때문에 좀 힘들다 했잖아요. 근데 10년마다 13% 비율로 계속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해볼 만해진 거죠. 예전엔 너무 얼음 많고 움직이기 힘들다 보니까 못했는데 얼음 막 녹다 보니까 할만한데. 그래서 2040년쯤 되면은 얼음이 없는 여름이 올 수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극이 조만간 얼음이 사라지더라. 그럼 뭐예요? 지금부터 개발을 해놔야 얼음이 없어졌을 때 다른 애들이 못 들어온다. 지금 미리미리 얼음 녹고 있고 얼음 적당히 녹았을 때 우리가 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이 녹아버리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정확히 말하면 거기는 군사지역으로서 어떤 나라를 좀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 거리낌 없이 갔다가 들이박을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2년 8월 2035년까지 북극 항로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2035년엔 이 바다를 통한 운송량을 현재 4배로 올린다라는 계획입니다. 4배로 올린다는 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북극 항로를. 그만큼 러시아 입지가 강해지는 거고 실제로 중국의 경쟁력이 강해진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굽신거리면서 수에즈 운하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러시아랑 하이파이브 하면서 배랑 해협 지나가면 된다.
그래서 러시아는 북극권에서 전체 천연가스 생산량의 83%, 석유 17%를 생산하고 이 북극에서 어떻게 제일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국가 중 하나죠. 왜냐면 GDP의 20%를 북극에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 북극의 평화를 먼저 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 보면은 15년쯤 뒤에는 북극해 빙하가 녹아 이 바다에서 태평양 대서양에서처럼 보통의 군사 활동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이젠 여기에 뭐 항공모함이나 아니면 실제 배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격을 할 배치를 한다라든가, 실제 지금은 잠수함이 얼음 깨고 올라오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 여기는 항로가 아니라 이제는 군사적인 요충지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폭격기들이 북극 기지에 이륙하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이미 지금 북극 지역에서는 군사기지로 이용하는 러시아 지역들이 많다라는 거죠. 녹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쓸 수 있는 지역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고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전보다. 그래서 러시아가 핀란드와 국경을 맞댄 북극 해안 콜라반도의 함대, 상당수의 핵무기, 미사일 시설, 비행장, 레이더 기지를 배치했다라고 합니다. 왜? 북극은 내 거야. 야, 얼음 녹으면 다 내 지역이야. 내 나라야. 지금 이렇게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마당에 다른 특히 미국이 신경 안 쓸 수가 있나요? 무조건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왜? 그거 먹히면 미국도 직방입니다. 러시아는 현재도 핵 추진 쇄빙선을 포함해 전 세계 쇄빙선의 절반 가까운 50척 이상을 운영하며 북극의 최강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라가 친하고 서로 뭐 친절하고 안 싸우고 악수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다고 평생 안 싸웁니까?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북극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정부는 러시아 등과 함께 빙상 실크로드를 건설할 것이라고 언제 2018년도에 밝혔습니다. 한참 됐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수에즈 운하보다 중국은 이 북극 항로가 좀 더 편한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수에즈 운하는 지나가려면 미국의 동맹국들, 그 다음에 수에즈 운하도 미국의 동맹국이잖아요. 이집트. 그러다 보니까 좀 눈치 많이 보여요. 그럴 바엔 차라리 좀 편한 러시아를 업고 가는 게 낫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해외 무역 화물의 90%를 해상 루트에 이동하고 있는데 북극 항로가 열리면 수송 기간을 크게 줄인다. 그러니까 얼음이 좀 녹기 시작하고 훨씬 더 편해지면 그거만큼 좋은 길이 없다라는 거죠. 연간 국제무역 운송 비용을 533억에서 1274억 달러 가량, 그러니까 약 57조에서 136조. 사실 조금 이 규모가 크긴 한데, 그러니까 최소 57조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겠냐. 왜냐면 간단해요. 2만 킬로에서 15,000킬로로 주는 건데, 그죠? 한 4분의 3 정도로 주는 건데 당연히 돈이 줄 수밖에 없죠. 기름값이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북극의 자연현상 이 변화가 중국 기후의 생태계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거 웃긴 건데, 그러니까 중국이 왜 북극에 집중하냐 물어보니까 야, 북극에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야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쳐 하니까 이제 북극에다가 우리도 좀 신경 좀 쓸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닿은 땅이 없어요, 북극이랑. 근데 북극의 기후가 우리나라에 영향 미치니 야, 북극에 나도 좀 참여하고 관여할 나도 권한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좀 억지긴 한데 그렇게라도 북극에 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딱 보면 아시겠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못 있죠. 그래서 그린란드를 탐내는 겁니다. 왜? 그린란드가 북극 바로 앞에 정말 떡하니 있습니다. 얘네들도 얼음이 녹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린란드도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북극해 바로 앞에 있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뭐예요? 아, 미국이 관심을 갖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관심 갖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그린란드에 대해서 군사적 옵션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면서 꽤나 공격적으로 발언을 합니다. 야, 그거 내놔. 내 거야. 덴마크한테. 미국 국가정보국이 주요 정보기관에 그린란드 내 독립 움직임과 히토류 등 자원 채굴 가능성에 대해 정보 수집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좀 진심을 다할 이유가 없죠. 진짜 갖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그냥 협박하거나
또는 그냥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린란드를 너무 갖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그린란드는 냉전 시기부터 북극해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면 바로 앞이거든요. 그린란드가. 또 거기에 히토류가 이만큼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1953년에 그린란드의 툴레 공군기지를 건설을 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미 미국은 그린란드에 조금 침을 발라놨어요.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 항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왜냐면 다 녹으면은 사실 거기만한 중요한 지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란드에 기지를 세운 미국으로서는 북극에서의 경쟁이 우위다라고 하지만 완벽하게 지금 사실 우위라고 보기 힘들고 러시아한테 잘못하면 뺏길 것 같으니까 지금 알래스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북극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항상 밑에서만 싸웠잖아요. 이젠 위에서 싸우는 겁니다. 이젠 북극에서 싸우기 시작한 시기가 도래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알래스카 LNG 사업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에즈 운하. 자, 뒤로 쭉 넘어가 보면은 제가 이 로드가 두 개가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수에즈 운하. 그 다음에 이제 배랑 해협 넘어가는 거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최근 들어 싸움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많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거 막히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사실상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든 미국 동맹국이든 절대적으로 사수해야죠. 왜 안 되면 이거 러시아한테 거의 독점 먹히는 거예요, 중국이랑. 그래서 수에즈 운하에서 싸움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수에즈 운하 협상이고요. 미국 선박은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를 무료로 통과해야 한다. 이 운하들은 미국 없이는 존재하지 않을 것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후티 반군 뒤에 누가 있죠? 이란이 있죠. 이란이랑 중국이랑 같은 편이죠. 수에즈 운하를 통한 선박 통행이 감소했고 맨날 쏘잖아요, 지나가면. 미국의 군사 개입이 운하의 안정에 기여했다. 근데 미국이 이거 사실 평화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수에즈 운하 막히면 다들 돌아가야 돼요. 수에즈 운하가 문제 생기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딴 사람한테 입에 벌려서 밥을 먹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수에즈 운하 철통 방어하는 거예요.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다리로 전 세계 무역의 10에서 12%를 차지할 만큼 해상 무역의 지분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지분이 많다라는 거는 그 지분이 없어지면은 다 돌아서 딴 데로 넘어간다는 소리고, 그래서 어떻게든 절대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선 열받잖아요.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닌데. 물론 나도 좋겠지만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너네 그냥 무료로 개방해라. 내가 지켜줄게. 야, 지켜주는 비용으로 그냥 무료로 개방해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럴만 하죠. 계속 수에즈 운하에 소음이 생기고 미국이 절대 사수하는 이유는 북극 항로로 몰리는 걸 막기 위함이에요. 수에즈 운하를 뚫어놔야 서로 이제 긴장감도 있고 경쟁도 되고 독점이 안 된다. 그래서 서로 지금 눈치 보면서 북극을 누가 먹을까, 북극을 녹기 시작하면서 군사기지 누가 더 많이 지을까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시작이 알래스카 LNG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극을 견제하기 위한 사업이지 실제로 LNG를 그냥 파서 LNG 팔아먹자 그거 하나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알래스카 LNG 사업은 LNG를 개발해서 키우는 사업도 있죠, 당연히. 그걸로 당연히 돈도 벌고 내 편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나한테 이득 줄 나라가 어디인지 찾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북극 항로를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LNG 사업에 참여하는 건 무슨 의미냐? 미국한테 우방국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북극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군사기지가 생기기 시작하고 알래스카를 시작으로 직접적인 미국 노출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기지가 러시아, 중국 막 짓기 시작하면은 그 북극해가 다 녹아버리면 미국이 노출이 돼요, 직접적으로. 그러면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는 뭐냐? 북극 항로나 북극해에서 미국의 패권 옆에 서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야, 나 거기 사업할게, 같이 할게, 알래스카에 나 돈 투자할게 라는 말은 북극해 북극 항로에서 어디에 줄에 서겠냐 했을 때 난 미국 줄에 서겠다 라는 의지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계속 얘기합니까? 대만, 일본, 한국 돈 가져와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야, 너넨 내 줄에 서야지.
앞으로 그린란드 수혜주나 알래스카 LNG 사업은 꾸준히 이슈라든가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거는 북극 항로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의 핵심 키들이기 때문에 뭐 한순간에 해결이 되거나 한순간에 끝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계속 논란이 되고 찔러보고 언급되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심을 그래서 저는 계속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돈 뺏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설명드리고요. 이해됐습니다. 이제 6월부터 시작이 됐죠. 6월부터 시작된 알래스카 LNG 지금 협상이고요. 이게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LNG를 그냥 팔자 플러스 이제는 북극 항로를 싸우기 위한, 북극 항로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 참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누구 편에 쓸래 했을 때 미국 편에 선다면 투자하고 알래스카로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내용이 아니라 뒤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 제가 계속 가져올 겁니다. 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명확해야 되니까요. 알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됩니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입력할 필요 전혀 없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꼭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6월 2일, 30일, 29일, 28일, 27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 전에 다 무료로 매일 정리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매일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정말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하나하나 달아주는 거 항상 얘기하죠. 다 읽고 있고요. 공감 다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꼭꼭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